마지막으로 이반은 어제 그렇게 중대한 자백을 진범한테서 듣고도 한가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그는 이 일을 당장 보고하지 않았던가? 왜 아침까지 기다렸을까? 나는 그것을 추측해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컨대 일주일 전에 이미 건강을 해쳐서 의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았느니 망령을 만났느니 하고 말하고 있던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오늘 벼랑간 그를 엄습한 망상광의 일보 직전에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스메르 자코프의 죽음을 들었으므로 그 녀석은 이제 죽은 인간이니 죄를 그 녀석에게 뒤집어 씌우고 형을 구하자. 다행히 나는 돈이 있으니 지폐 뭉치를 들고 나가서 스메르 자코프가 죽기 전에 주더라고 말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죽은 사람이라도 남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은 좋지 않다. 형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당합니다. 하지만 만일 무의식 중에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벼랑간 하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머리가 완전히 실성해져서 사실이 바로 그러했던 것처럼 상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조금 전의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정신 상태에 있었는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똑바로 서서 말을 했습니다만 그 마음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광인의 진술에 이어서 나타난 것이 피고가 까체리나 양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은 범행 이틀 전에 쓴 것으로 범행의 상세한 계획서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제 달리 계획서나 그 작성자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범행은 꼭 이 계획서대로 작성자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쉬어 있는 대로 수행되었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방 안에 자기 애인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던 피고가 부침방 창문 앞에서 얌전히 겁을 집어먹고 달아나다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천만에 그런 일은 어처구니 없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는 침입해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밉기 짝이 없는 연적의 눈에 띄자마자 확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 흥분이 극도에 달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저 구리공이로 일격에 쓰러뜨리고 만 것이겠지요. 그 뒤에 잘 찾아본 결과 여자가 거기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손을 베개 밑에 넣어서 돈이 든 봉투를 끄집어내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찢어진 봉투는 지금 저 테이블 위에 다른 증거물과 함께 놓여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 주었으면 해서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가장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경험 있는 살인자, 다시 말해서 보통 살인 강도였더라면 과연 빈 봉투를 방바닥에 내던져 놓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체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스메르 자코프였으면
강도질을 하기 위해 죽였다면 일부러 피해자의 시체 위에서 봉투를 뜯어보는 성가신 짓을 할 필요 없이 그것을 가지고 즉각 도주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거의 면전에서 봉투에 넣고 봉인까지 했었으니까요. 사실 만일 그가 봉투째 가지고 달아나 보십시오. 강도 행위는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나는 감히 질문합니다. 스메르 자코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빈 봉투를 방바닥에 버리고 가겠습니까? 아니,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반드시 앞뒤 분간도 못하는 정신이 착락된 살인자입니다. 도둑이 아니고 그때까지 한 번도 물건을 훔친 적이 없는 살인자가 틀림없습니다. 베개 밑에서 돈을 꺼내도 그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도둑한테서 되찾는다는 태도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3천 루블리에 대한 드미트리의 관념이었으며 이 생각이 그의 편집 광정의 영역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목격한 봉투를 손에 들자 피복을 찢어 안에 돈이 제대로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 돈을 주머니에 넣기가 무섭게 방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봉투가 후일 자기의 죄상을 말해줄 유력한 증거물이 될 줄도 모르고 그대로 달아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범인이 스메르 자코프가 아니라 까라마조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달아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를 쫓아오는 늙은 하인의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복이 그를 붙들고 놓지 않았으므로 그는 절구공이로 때려 눕혔습니다. 피고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늙은 하인 곁에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피고의 진술에 의하면 그때 그가 뛰어내린 것은 측은한 생각과 동정 때문이며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을까 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그런 동정을 나타내고 있을 경황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가 뛰어내린 것은 오직 범죄의 유일한 증인이 살아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그 이외의 감정도 동기도 이런 경우 모두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일은 그가 그리고리를 위해서 손수건으로 애써 그의 머리를 닦아준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죽었다고 확신하자 전신이 피투성이가 된 채 얼빠진 사람처럼 다시 그 자리로 자기 애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체 그는 어찌된 까닭으로 자기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는 것과 또 범행이 발각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을까요? 피고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피투성인지 어떤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인할 수 있는 일이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순간 범죄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편에서는 실로 소름 끼치는 악랄한 일을 깊이 궁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큰 소리를 하는 법입니다. 그는 그때 여자는 어디 있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시 바삐 여자의 소재가 알고 싶어 그 집으로 달려가 보니 뜻밖에도 여자는 틀림없는 옛 예인과 함께
모코로에로 갔다는 놀라운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